자, 오늘 공성론, 이제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성론이라는 얘기는 사실 중국 책에는 없는 얘기예요. 뭐, 12운성도 물론 그렇죠. 12신사는 더더욱이나, 뭐, 중국, 사주 이론으로서는 뭐 나와 있는 게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얘기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 그 책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격국론이죠. 특히 이제 접전수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잡격,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격에 대한 부분은 수백 가지가 되죠. 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물론 이제 10개 격으로 나누는데, 원래 이제 합평 진정 격국은 10개 격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적전수 격국은 이제 무슨 뭐 확격이니 잡격이니 뭐 해가지고, 하여튼 연애자평책을 보면 격에 대한 얘기 무진장 많이 나와. 100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된 거죠. 이제 사주가 특이하면 이름 갖다 붙여야 되고, 저런 이름 갖다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 유형별로 격을 이름을 붙이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사주는 없잖아요. 51만 8,400가지인데, 그 사주 격을 다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주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중국적으로 배우다가 이제 격국 배우다가 이제 손들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자평진정 격국이 그래도 깔끔하다라고 해서 자평진정 격국으로 어차피 안 맞는 격국인데 자평진정 격국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고요. 사실 그게 이제 전부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왜 얘기를 꺼냈냐면 조선명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국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내가 이제 라방에서 한마디씩 언급하는 건데 조선명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썼던 명리 이게 중국의 격국명리가 물론 차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자들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강호에서 썼던 사주명리 학자들이 썼던 거는 조선명리가 따로 있어서 그게 바로 이제 주 핵심적인 부분이 12신살론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이 공성론이에요. 공성론. 이 공성론을 저도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이제 공성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비겁 할 차례인데, 비겁을 들어가기 전에 공성론 3요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언급하고 이제 비겁을 들어가겠는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먼저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성론 3요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성론 3요결이 이제 잠깐 주제만 언급하고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비급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배운 지가 저도 이 사주 배울 초창기에 정말 지금 사주 쪽에 하나하신 분인데 그분이 있어요. 아주 유능했던 분인데, 압구정동에서 그냥 잠깐 몇 년 정도 사다가 베트남 간다고 사업하러 간다고 가버린 분인데, 그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전수되어 왔던, 이건 이제 시중에도 없었던 이론이에요. 공성론 3요결이라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제 내려받아서 거의 기준처럼 맞췄다라는 어떤 내용의 이제 요건데, 요걸 또 연구를 못 했는데,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이론적 체계를 그분한테 이제 전수받았는데, 정작 그분은 압구정동에서 잠깐 한 2, 3년 정도 사주하다가 그냥 딴 쪽으로 안 하더라고요. 전공 자체도 이공계 쪽 전공이어가지고, 사업 쪽에 더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쪽 그냥 잠깐 머물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법을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오픈해주고 간 거죠. 그게 이제 공성론 3요결인데,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공성론적 개념인데,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공성론 3요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 가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보자면, 일단 사주 8글자에는, 제가 이렇게 사주 8글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사주 8글자는 글자마다 각각 궁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 궁이라는 게. 이게 궁이 아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궁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이 들어요, 성. 성이 십성의 개념에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토일간이면 여기가 정축이 있다 그러면 정화는 편이고, 비견이고 이러잖아. 이렇듯이 이제 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원래 자리가, 요거는 전에 내가 했나 모르겠는데, 원래 이 자리 개념에서, 어떻게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나오면, 부친궁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 원래는 여기가 무토가 있는 거예요. 그쵸? 편제니까. 원래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이거? 했었나요? 기억나요? 안 했나요? 여기는 엄마 자리니까, 여기 자수가 있는 거죠. 간목일간이면, 여기 정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는 정제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간목일간이니까 진술충비가 해서 이제 축토나 미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 원래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라면 자식궁에는 남자라면 경금이나 신금, 신이나 유. 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자체는 얘기할 거 없는 거고. 이따 하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할아버지가 인성이죠. 인성이면, 간목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수, 개수. 여기 식상이죠. 병화, 정화. 아니, 병화, 정화 아니라. 사화, 오화. 자,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고. 근데 누가 깨차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깨차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아버지 자리에 누가 깨차고 들어와? 예를 들어서, 개수가 깨차고 들었다 치자고요. 여기가 개수가 깨차고 들었다고 치자고요. 결국은 그럼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엄마가 앉아 있는 거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수가 깨차고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 개수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토도 여기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목일간이니까, 무토 입장에서 내가 원래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돌아와 버리냐면, 개수가 엄마가 돌아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궁 자체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 무토 자리에 아버지 자리를 다른 게 들어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자리에 경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버지 자리하고 자식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통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내가 아버지가 차지할 자리인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 사주 원국 자체 내에서 이런 갈등 현상이 자꾸 나온다라고 일단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거냐면,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주 원국은 원래 틀이 딱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 자체가, 이걸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팔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궁성의 이 모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도 이렇게 딱 틀에 맞게 짜여진 사주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이 결국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사주 원국만으로도 끊임없이 갈등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곧 뭐라고요?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사주팔자는 뭐예요? 원래 사주팔자는 대운에서 뭐 33대운이다. 뭐, 여기서 뭐, 여기서 뭐, 병오대운이다. 이게 와가지고 건드려야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주 8글자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성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론인데, 하여튼 사주팔자는 원래 음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명 그러잖아요. 천명. 하늘에서 떨어진 명은 움직이지 않는, 하늘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꿀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면에서 자체가 움직이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자라고 그러나요? 원자 속에 뭐 양전자, 음전자가 있어서 그게 자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계속 요동을 치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생에서 가져온 기억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변화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주 8자가, 결국 태어났다는 건 전생적 기운을 가지고 사주 8자에 그려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 전혀 나한테도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박스에 갇힌, 아니면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아무 세부가 차단된 상태면, 누구한테도 내 작용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도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팔자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주 8자로 그려서 판박이로 나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변화적 형태를 가진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궁성론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묘결이랑 이거가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과학적인 어떤 입장으로 얘기가 전개되면 또 아주 이것만 갖고도 엄청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사주 8글자라는 자체가 음의 속성인데 음 속에 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또 양 속에 음이 있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어떤 게 들어가냐면 프랙탈 이론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프랙탈? 자기유사성? 자기 닮은 꼴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유사성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음 속에, 결국은 뭐냐면 코, 눈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 눈송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주 분해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닮은 모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 입자도 결국은 어떤 눈의 모양이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사주 8글자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유추해서 얘기가 되어질 수 있다. 뭐, 과학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버하면 더 재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궁성은 삼요결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궁성은 삼요결이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모든 성은 이제 이 성이죠. 이 모든 성은 자신의 궁을 갖는 거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모든 성은 원래 아까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이다. 경금일간이 여기가 편제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간목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성은 이렇게 원래적 자리를 먹는 궁을, 그러니까 원래 이 간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가 기토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간목은 여기를 찾으려고, 만약에 간목이 여기 나가 있어요. 여기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없다. 간목 아야트는 이걸 항상 찾게 돼요. 이 얘기는 게 모든 성은 자신의 궁을 찾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궁성의 첫 번째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내가 여기를 자꾸 들어온다는 어떤 전제가 돼 있어요. 이 궁 안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면
어, 경금일간이 여기가 기토가 있어요. 원래는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경금이라네. 여기가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궁 문제로, 이 궁이 경은 음의 형태예요. 궁은 또, 궁이라는 자체가 음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리니까. 성은 양이고, 그러니까 음양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계속적으로 파고들어가면 그래서 음전자 양전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 문제로 성끼리 여기가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토가 있으면 이 간목이 기토를 자꾸 파고들려고 하는, 이 기토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둘끼리 다툰다라는 거예요. 다툰다. 서로 알력 다툼이거나 어떤 형태로가 걔네끼리 이렇게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형태로 차리 차지하는 형태로서 이게 결국 내 팔자잖아요. 이제 요거까지 얘기하면 또 머리가 계속 아픈데 이게 내 팔자니까 내 안에서 그런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거다. 이런 심리적 작용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니까. 아버지 자리에 엄마가 있으면 나는 엄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왠지 모르게 엄마가 좋은 거고, 누구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 자체를 잘못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 느끼는 심리적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팔자라는 건데, 그래서 궁 문제로, 궁이라는 자체가 중요해. 이 궁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벌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을 나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아버지도 이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아버지를 끌어당기고 싶은데 끌어당겨지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게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궁 문제로 성끼리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 문제로 십성 문제로, 그러니까 육친 문제로 궁이 자꾸 요동을 친다. 이게 자꾸 요동을 친다. 이 육친은 결국 이게 성 문제로, 그러니까 이 궁이 이제 요동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육친은 자신의 궁자를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내면에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 사주니까 자기서 내면에서 내 스스로가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괜히 아빠가 믿기도 하고 동생이 믿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작용이 이 이유다라는 거죠. 이 이상의 심리적인 표현, 이 심리학적인 표현, 이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팔자 안에서 작용이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믿고 누가 미운 이유가 내 마누라가 결혼하자마자 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있냐? 내 팔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작용을 일으킨 게 아니다. 마누라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내 팔자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처가 밉다가 나중에 10년 뒤부터는 처가 이뻐질 수 있고, 그거는 뭐냐면 대운에서 운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운 변화 때문에 갑자기 내 마누라가 이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여자 만났는데 새로운 여자가 더 이뻐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이게 첫 번째 정답이에요. A라는 사람이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누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얻어도 똑같은 마누라 또 들어와요. 무늬만 다르지. 일종의 말하자면, 그 사람만 다른지 똑같은 여자 개념이 들어와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주구조가 10살을 만나도 똑같은 사주가 있고, 이제 대운에서 변화에 따라서 잠깐 임시적으로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있어. 하지만 본질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게 팔자, 이게 바로 궁속론이에요. 이게 궁속론이에요. 그러니까 원틀을 분석하지 못하고 사주를 푼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주 원국 안에 운까지 다 나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 원국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니까.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거가 너무 시간이 끌고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일단 두 번째는, 없는 성은 없다. 자, 내 팔자에 재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어요. 없어도 그 없는 성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그 궁자에 있다. 내가 재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궁자가 재성 자리가 어디예요? 월간이잖아. 월간에 있다라는 거고, 인성이 없어도 월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식상이란 게 시주 자체가 식상이니까 거기에 있다라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없다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주에 관이 없다 하더라도 관이 시지나 시간에 있다 이렇게 본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무토 기토 일주인데 경금이 이렇게 있다. 내 사주가 그러죠. 기토 일주인데 여기에 경금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경금성이, 그죠? 성이잖아, 이게. 경금성, 육친성이 자녀궁에 있는 거죠. 그죠? 자녀궁에. 그러면, 자, 무기토 자녀는 뭐예요? 갑을목이죠, 있잖아. 그죠? 갑을목이죠. 이제 갑목이죠. 근데, 그러면, 일단 경금이 이걸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사주면 이렇게 구성된 사주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자식궁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궁이 불안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자녀가 없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있어도 내 자식 같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팔자 안에서 내가 괜히 자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 팔자 안에서 다 구성되어져 있는 육친 어떤 그런 관점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은 각각의 용신이 있다. 용신. 이 용신 얘기는 사실 이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 기기묘묘한 일들이 내 팔자 안에서 모든 걸 이제 일종의 내 부모님, 하다못해 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 그 모든 내 팔자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내 육친성의 생사 문제까지도, 사고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연구해보지는 않았고요. 이 용신은 어찌 보면 잘 분석하면, 잘 연구하면 귀신 같은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요거만 갖고 얘기해도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부친궁, 이 자체에서 이 성은, 그러니까 이 자체의 용신을 갖고 있다. 용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토일간이면 여기 개수가 있어야 되고, 개수가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 예를 들어 간목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어떤 구성적 원리로서 해법을 찾아내고 용신까지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 용신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아버지의 운명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여지의 개념이 이 궁속론 안에 있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는데, 내 사주, 그러니까 자기 사주 가지고 아버지, 엄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이거 상문적익사라고 연관해서 틀린 얘기예요. 상문적익사로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건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용신을 잡아서 얘기한다라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연구는 아니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조선명리라 그래요. 이런 얘기는 중국 책에
100권 1000권을 뒤져도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이거 조선명리라고 해서 조선의 어떤, 근데 이 조선명리가 결국 다 일본으로 다, 일본 놈들이 다 저기 끌어가고 다 매장시키고 사장시키고, 또 조선시대는 쉬시 또 잘 보면 결국 죽임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명리가 정말 대단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조선 명리가 그냥 중국 명리라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야말로 사람 거의 뭐 귀신 잡는 뭐 귀신이었던 노름까지 다 맞춘다는 그런 얘기가 조선 명리였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어떤 그런 최소한의 여지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 제가 지금 사수하는 방식이 조선명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음성, 12신살, 궁속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명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책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단초, 그 최소한의 여지가 이제 제가 하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갈게요.